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혹시 구독과 좋아요를 아직 안 누르셨다면 꼭 눌러주세요. 안 그러면 이런 소중한 정보들이 다 날아가 버린다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좋은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께 정말 신기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물 위에 홀로 떠 있는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것도 무려 400년 가까이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다고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다들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 저게 뭐야? 왜 물 한가운데 있지? 더 신기한 건 이 건물 옆에 500년도 넘은 소나무 한 그루가 함께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무 모양이 용처럼 구불구불 비틀어져 있어서 용송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대체 누가 언제 왜 이런 곳에 이런 건물을 지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수백 년 동안 물 위에서 버텨올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놀라운 이야기를 다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들으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신비한 건물의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388년 전인 163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 해는 우리 역사에서 참 아픈 해였어요. 바로 정유재란 이후 조선이 청나라에 굴복해야 했던 정축년, 그러니까 정축호란이라고도 불리는 병자호란이 일어난 해거든요. 그때 백천류함이라는 선비가 있었어요. 이분은 나라가 위험에 처하자 직접 의병을 일으켜서 청주까지 올라가셨대요.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말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인조임금이 삼전도에서 청태종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얼마나 통곡을 했을까요?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류암 선생은 그 길로 고향으로 돌아와서 결심을 하셨어요. 이런 세상과는 인연을 끊겠다. 자연 속에서 학문에만 전념하며 살겠다. 그래서 지으신 게 바로 오늘 이야기할 그 건물이에요. 이름을 환산정이라고 지으셨어요. 환산정, 한자로 쓰면 둘러쌀 환자의 산산자, 정자 정자예요. 산에 둘러싸인 정자라는 뜻이죠. 아버님 어머님 세대라면 이런 선비 정신을 더 잘 이해하실 거예요. 나라를 걱정하고 의리를 중시하고 학문을 통해 자신을 수양하는 그런 마음 말이에요. 류암 선생은 이 정자에서 성리학을 가르치셨어요. 성리학이라고 하니까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말하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도덕과 인의를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이곳으로 찾아왔대요. 그 시대 유명한 학자들과도 편지를 주고받으며 학문적 교류를 하셨고요. 지봉 이수강, 우북 정경세 같은 분들과 도의로 사귀셨다고 해요. 이런 모습이 우리 아버님들 세대와 참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려운 시절을 겪으시면서도 후세를 위해 묵묵히 터전을 만들어주신 그런 모습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원래 이 환산정은 산속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970년대에 농업용수가 부족해지자 이 일대에 서성제라는 저수지를 만들게 됐거든요. 보통 같으면 정자가 물에 잠겨서 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여기서 빛을 발해요. 정자를 그대로 두고 주변을 섬 형태로 만들어서 보존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물 위에 홀로 떠 있는 신비한 모습이 된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개발과 보존을 동시에 해낸 거거든요. 농민들은 필요한 물을 얻고 우리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킬 수 있게 된 거예요. 정자 건물 자체도 참 잘 만들어졌어요. 정면이 옥한, 옆면이 익한인 조선 후기 정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해요. 남쪽을 향해 지어져서 햇빛도 잘 들고 경치도 가장 좋은 방향으로 바라볼 수 있게 설계되었죠. 지금까지 1896년, 1922년, 1935년, 그리고 2010년 두 차례에 걸쳐서 고쳐지었대요. 그때마다 원래 모습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보수했다고 하니까 우리 조상들의 세심한 배려를 느낄 수 있어요. 정자 안에 들어가시면 정말 감동적인 현판을 보실 수 있어요. 원교 이광사 선생이 직접 써주신 환산정 현판이 걸려 있거든요. 이광사 선생도 그 시대 아주 유명한 문인이셨어요. 그 글씨를 보면 풋끝이 부러질 것 같을 정도로 절절한 느낌이 든다고 해요.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던 옛 선비들의 우국충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거죠. 또 백천류함 선생이 직접 쓰신 시문과 환산정을 고쳐 지을 때의 기록들도 현판으로 남아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게 동산의 소나무라는 시예요. 동산 가운데 소나무 너를 사랑하노니 뿌리는 늙은 용 같고 높은 절개는 눈서리를 능가하네. 이 시를 돌에 새겨서 정자 옆에 세워두셨어요. 그 500년 된 용성을 보며 쓰신 시인 거죠. 소나무에 굽어지지 않는 절개를 자신의 마음에 빗댄 거예요. 나라가 어려워도 세상이 혼탁해도 소나무처럼 꿋꿋하게 자신의 뜻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담으신 거죠. 환산정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정말 일품이에요.
호수 위로 비치는 햇살, 물에 반사되어 일렁이는 산 그림자,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마을의 기와 지붕들까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다고 해요. 특히 그 500년 된 용송의 모습이 정말 장관이에요.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것 같은 모양으로 비틀어져 있는데 병자호란의 아픔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있는 것 같다고 표현하는 분들도 계세요. 여름에는 시원한 물바람이 불고 가을에는 단풍이 호수에 비쳐서 더욱 아름답다고 하네요. 화순의 11경 중 하나로 지정될 만큼 경치가 빼어나다고 인정받고 있어요. 화순군 향토문화유산 제35호로도 지정되어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고요. 혹시 아버님, 어머님께서 직접 가보고 싶으시다면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위치는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에 있어요. 차로 가시면 되는데 주차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고 해요. 다만 정자까지는 작은 다리를 건너서 들어가야 하니까 편한 신발을 신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몸이 괜찮으시면 정자 안까지 올라가서 직접 그 현판들도 보시고 호수 풍경도 감상하실 수 있어요. 특히 아침이나 저녁 시간대에 가시면 더욱 아름다운 풍경을 보실 수 있다고 하네요. 햇살이 물 위로 비칠 때의 그 장관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해요. 다만 여름철에는 모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벌레 방충제를 챙겨가시는 것도 좋겠어요. 환산정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어요. 류암 선생은 나라가 어려울 때 직접 의병으로 나서셨잖아요. 그런데 뜻을 이루지 못하자 좌절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택하셨어요. 바로 교육을 통해서 후세를 기르는 일 말이에요. 이게 정말 대단한 지혜라고 생각해요.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을 수도 있지만 길게 보면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이거든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힘든 시절을 겪으시면서도 자녀들 교육에 온 힘을 쏟으셨잖아요. 그 덕분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환산정을 보존한 방식도 참 인상적이에요. 무작정 옛것만 고집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다 부수지도 않았어요. 지혜롭게 둘 다 살린 거죠. 이런 게 진짜 우리가 배워야 할 조상들의 지혜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 물 위에 홀로 떠있는 신비한 건물의 정체를 다 알려드렸어요. 바로 전라남도 화순에 있는 환산정이었죠. 388년 전 병자호란의 아픔을 겪은 한 선비가 세상과 절연하고 학문에 전념하기 위해 지은 정자. 그리고 개발과 보존을 동시에 이뤄낸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풍경. 이 모든 이야기가 바로 우리 역사 속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혹시 이런 우리 문화유산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더 많은 숨겨진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